안녕하세요. 시사인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전 세계가 1월 1일부터 테러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점 뉴스는 터키에서 일어난 테러 먼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이제 새해 벽두죠. 그 첫날부터 말하자면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에요. 이스탄불에 가면 관광객들의 이제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산타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아무도 경계를 안 하고 있다가 무방비로 당해서 지금 현재 4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터키가 옛날에는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날리던 곳이었고 또 국민 총 생산이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에서 테러가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상자까지 나니까 지금 현재 터키 관광업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벌인 범인이 IS 조직원이다라는 터키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IS 대원이 왔던 사람이 이제 터키에 와서 테러를 벌였다라고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시리아 안에 폭격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IS 대원들이 죽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인접 국가가 터키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굉장히 많이 몰려왔고 또 터키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가기에는 뭐 여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터키 안에서 테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러는 이라크, 시리아가 그전에는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터키가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IS도 터키를 이제 주적으로 본다라는 이제 조직원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에 항상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테러가 난 곳이 나이트클럽이죠. IS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장소들을 타겟으로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인데다가 옷도 남녀노소가 아주 자유롭게 입고 또 서양 음악이 나오는 데서 춤을 추고 IS 애들이 싫어할 만해요. 그리고 새해 첫날 이렇게 테러를 함으로써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관심병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터키 관광업에 타격을 주면서 자신들의 존재감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노리고 아마 나이트클럽을 테러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주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랍권에 있는 부호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희생자 중에서 제가 참 웃긴 게 사우디아라비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앞으로 이제 관광업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쿠데타 난 이후도 격감이 됐는데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테러가 나다 보니까 1월, 2월 그나마 이렇게 예약했던 예약도 계속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또 앞으로 터키와 시리아의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출발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해에 뭐 첫날부터 테러가 벌어진 게 이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터키 쪽으로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많은 곳, 유명한 곳, 좀 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테러가 난 것이 이제 가장 큰 테러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같은 날 이라크에서도 테러가 났고요. 그리고 소말리아에서도 테러가 났습니다. 둘 다 이제 시장에서 났는데요. 시장이란 곳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라크에서 테러가 난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감을 좀 얻으려고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또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IS가 민간인들을 굉장히 보호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테러의 명분이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어떤 지하드 이런 명분이 아니라 단순히 살상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자기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쪽에만 더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 벌어진 3건의 테러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탑5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러, IS 대원의 테러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인 입양아 형제가 IS 대원으로 합류를 해서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는 IS 대원 한 800명 가까이를 배출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IS 대원을 배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4살 때 입양돼서 어린 동생하고 같이 프랑스의 그러니까 일반인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비교적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문제는 이 양부모가 차후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형제들이 이제 말하자면 비행 청소년이 된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디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시리아로 가서 이제 IS 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실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따라갔었는데, 이 형제는 참 운도 좋은 게 죽지 않고 다시 프랑스로 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뭘 사러 왔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을 잠깐 보러 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왔다가 이제 체포가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형은 지금 징역 10년을 받았고요. 동생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로서 이렇게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IS 대원까지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차후에 이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접촉을 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접촉이 돼서 인터뷰를 하면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새해 행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인도 방갈로르에서 신년맞이 대축제할 때 수많은 인도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또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에서든 여자 혼자든 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 인도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그런 성폭행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쉬쉬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대도시로 이제 그런 강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방갈로르에서는 신년 맞이하는 그런 대축제를 굉장히 크게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다 보니 이제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자리에는 경찰도 한 1,600명 가까이가 거기 있었대요. 근데 이런 뭐 성폭행 건수를 한 건도 자기네들은 접수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인도 안에서는 큰 뉴스인데요. 인도 관광부 장관이 그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자들의 옷차림이 문제가 돼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원인은 여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그 관광부 장관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차후에 인도 정부가 어쨌든 이런 오명을 씻지 못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인도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 수입이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겨내려면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빨리 이 성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발 방지, 또 혹은 예방 조치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관광 산업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이 새해 벽두부터 그 교도소 폭동 사건이 2번이나 났어요. 전 세계에. 첫 번째 그 교도소 사건이 난 곳은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의 교도소에 이제 총든 이제 한 10여 명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수감돼 있는 그 수감자들을 이제 탈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영화 같은 얘기긴 한데, 더군다나 이 바레인 감옥소는 이번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감자들이 도망을 가서 이제 바레인 경찰들이 지금 막 찾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바레인이란 나라가 이렇게 안 커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도망갔던 그 수감자들이 전부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뭐 꼭꼭 숨어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뭐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11년 아랍의 봄 때 잡혔던, 말하자면 이제 시국사범 같은 그런 수감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죄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은 지금 시국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바레인에 얼마나 많은 시국사범이 잡혀 있는지 사실 통계도 잘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레인 쪽에서 제가 취재를 할 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에 있어서 거의 뭐 꽉 차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빠삐용도 아니고 바레인 그 좁은 나라에서 도망가봐야 어디를 도망갈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자유를 향한 뭐 의지라고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바레인 당국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도소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또한 세계에서 4번째로 수감자가 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10년 전보다 무려 한 17배 가까이가 늘어난 수감자를 수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감자들이 이렇게 꽉 차서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폭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그 안에서 폭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말하자면 이제 두 조직이 그 안에서 부딪혔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조직이 하여튼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서 한 6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한 걸로 나오고요. 뭐 참수한 시신이 교도소 바깥으로 지금 뭐 던져지고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밀어넣게 되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수감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교정 능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제 탈옥을 하거나 이랬을 때 국민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이걸 대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 또한 탄핵 정국이어서 지금 정부의 기능이 많이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급하게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의 총리께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새해 벽두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공간으로 경찰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강경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강경파 총리이고 또 이제 계속 연임을 하면서 국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외국에서 많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더 많이 받아도 이렇게 뉴스가 안 되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총리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이것도 사실 조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오죽하면요. 근데 지금 이 선물들이 본인이 혼자 받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연루돼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네타냐후 총리와 가족들이 좀 호화 생활을 한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다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하는 그런 걸로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수천만 원의 고가 선물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 이스라엘 경찰이 발표를 안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큰 죄가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연관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총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 조사가 이뤄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우리는 대통령을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총리는 뭐 몇 시간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새해 벽두부터 이게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요. 금수저인 얘긴데요.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려 40년 가까이 쿠데타로 장악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다 못 외우는데 테오도르 응게마 오비앙 옴마소고 길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들이 프랑스에 와서 호화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돈 갖고 내가 가서 호화 생활을 한다는데 당신들이 뭐냐라고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그 비자금과 뭐 하여튼 어떤 돈이든 이렇게 와서 호화 생활을 하는 거는 본국에서 빼돌린 공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더구나 대통령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사법당국이 지금 현재 독재자인 그 적도기니의 대통령 아들을 지금 법에서 심판을 받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되게 이게 독재국가라는 게 안 되는 게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취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통령을 지금 프랑스 사법당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 이 돈은 정당한 나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랑스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문화의 갭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적도기니 부통령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실 그 독재자의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현지에서는 법으로 위반을 받는다. 위반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유라가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 현지에서 이거를 남의 돈을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냐? 정당하지 않은 돈은 그리고 수상한 돈을 쓴다는 거는 그 나라 현지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좀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시사용어 해설에는요, 쉥겐 조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처음에 되게 발음이 어려워갖고요. 쉥겐 조약입니다. 이게 왜 쉥겐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면요. 유럽의 전역을 이제 나라와 상관없이 국경에서 여권을 제시할 필요 없이 국경 없이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조약이에요. 이게 1985년에 룩셈부르크의 쉥겐이라는 마을에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름이 쉥겐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쉥겐 조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면 다른 나라 옆에 뭐 룩셈부르크나 아니면 벨기에나 이런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가 독일에서 비자를 받았으니까 덴마크에서도 거기서 체제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그러니까 국경을 없앤다는 의미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도 사람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겐 조약에 서명한 나라는 유럽의 26개국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그냥 국경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겐 조약이 적용이 안 되는 곳도 사실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뭐 이렇게 자국령 뭐 섬이라든지 무슨 제도라든지 그런 곳은요 생겐 조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을 다니실 때 만약에 제가 섬이나 어떤 무슨 그 옛날 식민지령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령 어디 뭐 독일령 어디 뭐 이렇게 된 곳 그런 곳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생겐 조약은 국경 없이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행객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혜택을 받았는데 요새 와서 이 쉥겐 조약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쉥겐 조약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민의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크게 불평불만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테러범들이 그 난민들에 섞여서 난민 행세를 하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 쉥겐 조약에 의해서 유럽 경찰이 SIS라고 이렇게 어떤 수사기관을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테러를 유럽이 감당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작년에 벌어졌던 파리 테러 같은 경우도 뭐 쉥겐 조약을 통해서 난민으로 위장해서 입국한 아바우드라는 그런 테러범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쉥겐 조약은 좀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론이 막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들 안에서도 우파 강경론자 사이에서 쉥겐 조약을 폐기하자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쉥겐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있지만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현재 쉥겐 조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 같은 경우도 쉥겐 조약에 의해서 독일에서 덴마크까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이제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이제 어떤 안 좋은 점들은 좀 고쳐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머리맡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용어 해설에는 쉥겐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발음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고 쉥겐 조약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유럽에 여행을 가시거나 또 학교를 가시거나 유학을 가셨을 때 편리하게 우리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쉥겐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유럽 가셨을 때 유용하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새해 벽두부터 테러에 뭐 교도소 사건에 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저도 좀 우울한 2017년을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제발 좀 테러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퇴근길에 시사인 국제뉴스 눈높이 국제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